미술 시간에 앞에 뭐 사과 놓고 자 1시간 동안 그려보자 약간 이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대로 그리는 거 다들 해보셨을 텐데 약간은 달라도 또 어떻게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그려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좀 앞선 이야기와는 결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본대로 그대로 그린다.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사실 본대로 그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는 본대로 그리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본대로 그릴 것 같잖아요. 아이들 보고 풍경화 그리라 그러면 삼각형으로 찍찍찍찍 산을 그리고 나무를 직선으로 그린 다음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그러거든요. 이미 아이들조차 세상을 그리라고 하면 어떤 스테레오 타입으로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 좋은 예가 윌리엄 터너의 그림들일 수 있는데 윌리엄 터너의 그림들을 보면은 그게 19세기 중반 그림인데도 초현실주의 그림같이 굉장히 그 처음에 보면 이해하기 힘든 그림들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눈보라 같은 거를 그린 그림들을 보면은 우리가 통상 눈보라를 그려라 그러면은 배 한 척 떠 있고 이렇게 막 눈을 그리고 바람 그렇죠. 표시할 텐데 그건 그냥 뿌연 그림이에요. 근데 실제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윌리엄 터너는 자기 몸을 배에 묶고 눈보라 속에 그 배가 막 폭풍을 지날 때 3시간인가 묶여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묶여있지 않으면 거기서 넘어지니까 묶어놓은 건데 그런 속에서 눈보라를 보고 그린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눈보라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보면은 그렇게 보일 것 같거든요. 그렇네요. 사실 본대로 그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사실 사람은 본대로 그리지 않고 본대로 기억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볼 거라고 기대하는 대로 봐요. 동양화를 보면은 없는 게 있어요. 서양화랑 비교해서 그림자가 없어요. 아,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동양화 한번 보시면 김홍도나 신윤복 그런 그림들 보면은 그림자가 없어요. 날마다 그림을 그러니까 사람의 그림자는 언제나 봤을 텐데 그걸 그려야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건데 근데 서양에서는 이제 그림자가 있는 그림이 많거든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양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태양인데 태양을 그려야겠다는 생각들을 이 사람들은 했어요. 왜냐하면 태양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하면 태양이 머물지 못하는 가지 못하는 곳도 그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걸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문화권에서는 그림자를 그려야겠다는 있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본대로 생각하지 못해요. 사실 갈릴레오가 여기서 안 나올 수가 없죠.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자신의 경험을 벗어난 그런 측정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갈릴레오 사실 수많은 사람이 하늘을 봤지만 하늘을 면밀히 보면 지구가 돌거든요. 근데 누구도 지구가 도니까 저 태양이 돌고 달이 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은 거예요. 네. 면밀히 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본다는 건 쉽지 않아요. 보이지만 보는 건 쉽지 않고 왜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대로 그린다고 하면 사진을 생각하면 되지 않냐. 사진 찍은 것처럼 그리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 윌리엄 터너 사진을 지금 띄워주셔서 봤는데 본다라고 하는 거는 내 그 시신경이 보고 있고 뇌에 들어오는 그 상을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눈보라 치는 상황에 놓인 그 의식이 보는 거를 생각한다면 터너가 그린 그림이 어쩌면 그 눈보라 속에 있을 때 자기가 보는 모습은 그런 모습일 수 있겠다. 사진과는 좀 다르지만 그런 생각도 했고 왜 우리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제한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보는 것조차 그 사람 각자가 보는 어떤 뇌에서 재구성하는 방식들 그리고 어떻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또 교육되는 것들 아까 뭐 유치원생들 그림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냐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뭐 우리 문화권에서는 또 푸르다라는 말밖에 없지 녹색이랑 파란색 구분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 조상님들이 분명히 두 개 다른 색깔인 건 알지만 근데 이거 무슨 색깔이야? 푸른색. 이거 무슨 색깔이야? 푸른색. 같은 색으로 인식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야 이게 본다는 게 진짜 이게 굉장히 심오한 부분들이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네요. 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인간의 그 신체 감각기관 가운데 네. 보는 감각기관이 가장 정밀한 그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리학의 발전에서 본다는 것이 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물리학 자체 혁명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과학 혁명들은 빛과 관련돼 있어요. 빛에 대한 우리가 특성들을 새롭게 이해해가고 그다음에 볼 수 있는 영역이 넓혀져 갈 때마다 혁명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어떤 듣는 거거나 촉각보다는 이 시각은 굉장히 정교한 장치들이라 네. 예, 과학에서도 언제나 가장 중요하고 최첨단 가장 오차가 적고 정밀한 데이터들은 다 시각에서 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제대로 본다는 것이. 근데 우리의 느낌과는 달리
제대로 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고흐나 만의 모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보이는 뭐 초록색 배경을 파란색으로 칠한다거나 빨간색으로 칠한다거나 그렇게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 그렇죠. 건데 워낙 우리가 뿌리 깊게 물은 파랗고 하늘도 파랗고 흙은 무슨 색이고 여기에 갇혀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걸 눈으로 보고도 그릴 때는 그렇게 안 그린다는 까르게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억도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정말 현실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진같이 이게 사진이 아니야? 라고 싶을 정도 그림을 그린 게 있었었다가 또 생각해보니까 본다는 게 어떤 건가 이런 본질적인 물음 자체가 머릿속을 맴도는데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거를 지나서 창의적으로 그림을 그린 대표적인 화가들이 또 있잖아요. 피카소라든가 몬드리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내가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다라고. 이분들도 그런 과학에 대해서 뭔가 좀 알고 하신 걸까요? 20세기 초 현대 미술가들이죠. 그때 아주 새로운 형태의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이제 거기에 과학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되게 논쟁적인 주제고요. 저희가 어떤 미술 작품들은 이건 현대 과학의 영향을 받은 거야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작 그 작가들은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막 얘기하기는 되게 쉽진 않은데요. 그 작가한테 물어봐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한 발짝 떨어져서 역사적 시각에서 역사학자들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그 규정한 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풍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거죠. 또는 이제 화가들도 이제 돈을 받아서 누가 그리라고 하는 것만 이제 그리는 게 아니라 주문 받아서 그냥 스스로 내가 그냥 그리고 마음대로 살 사람은 사가라 이제 이렇게 개인주의가 굉장히 전면에 나서는 그런 시기였고요. 기술적으로는 사진기가 이제 발명된 거는 19세기 중반인데 널리 쓰이면서 사람들의 이제 일상생활까지 침투한 시기에 해당되는데요. 사진기가 화가보다 더 그림을 잘 그릴 때 화가는 무엇을 그려야 될까? 이제 이런 오래된 질문이 그때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우리 생각에는 그럼 난 더 이상 이걸 하지 말아야 되나? 사실 화가란 직업은 19세기 중반에 사라졌어야 되나?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화가들이 여러 가지 답을 찾기 시작하는데 있는 그대로 사물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 미술이 아니라는 답에 도달한 것 같아요. 많은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이때 더 이상 인간이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그려야 할까에 대한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칸딘스키 같은 답도 있었고요. 몬드리안 같은 답도 있었고 피카소 같은 답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현대 미술. 수많은 새로운 이제 시도들이 일어나는 거기에 이제 아마 기술과 과학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금 예술가들이 어쨌든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그 당시의 어떤 과학적인 사실들을 살짝 엿보면서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저도 이제 완전히 동의를 하는데 나중 가서는 어떤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단편적이고 파편적이고 잘못되어 있는 형태로 좀 비유적인 형태로만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잘못된 그릇된 자신의 주장을 돕는 쪽으로 거기에 이제 논조의 근거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교수님 이제 물리학자로서 과학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오개념을 가지고 일부만 가지고 차용에 들어와서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정당화시키려는 시도들은 그때도 있었고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그거는 우리 지금 예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갖다가 마음대로 본인이 상상을 해서 예술에다 쓰는 거는 좀 좋다고 생각해요. 예술에서는. 네. 근데 그런 새로운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넣은 그런 사이비 과학인데 일종의 그것이 이제 과학이라고 한다거나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과학이 그런 예술적 상상력에 도움을 준다면 그걸 마음대로 그걸 쓰는 거는 언제나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교수님이 어쨌든 관심이 있는 부분들은 이제 미술 작품, 예술 작품에 관심이 있으신데 요즘 인간이 아닌 AI 화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흉내를 내죠. 이제 지금까지 흉내내라고 명령을 내리지만 알아서 너 마음대로 꿈을 펼쳐봐 라고 하면 또 자기 방식으로 할 거예요. 아마도. 이런 미술 작품들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정말 어려운 주제죠. 오비어스라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이 팔렸다는 뜻은 어떤 작품이죠. 그린 거니까. 거기에 걸어놓을 수 있는데 자 그게 미술 작품일까요? 진중권 씨랑 같이 토론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진중권 선생님의 의견은 인간이 개입하지 않으면 예술작품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셨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자유주의를 만들었으면 인공지능이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만들라고 리턴 키를 쳤잖아요. 그게 인간이 개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술작품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기가 자유의지가 또 이제 뭔지 또 따져야 되니까 어려운 얘기인데 스스로 미술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내놨다. 이제 이러면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건 또 왜 그럴까? 그 침팬지가 그린 적이 있어요. 그림 그리는 침팬지인데요. 그림도 팔렸거든요. 300만 원인가? 이거는 예술
작품일까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침팬지가 자기 생각으로 그린 거잖아요. 인간이 한 게 아니죠. 서양 미술사 그 곰브리치에 나오잖아요. 예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술가는 존재한다. 예술이란 것은 저는 그냥 인간이 규정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인간이라는 절대적 존재가 있어서 인간이 하는 건 무조건 예술이고 안 하는 건 예술이 아닌 게 아니라 법인과 같이 인간이 권한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의 문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권한을 줄 건지 먼 미래의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권한을 달라고 요구해서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권한을 줄지 쟁취를 할지 모르겠지만 권한을 주면 예술품이 되는 거에 불과하다고 나는 생각한다.